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전남 곡성군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고흥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고 태극과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제시하면서 산재 사고에 관심이 쏠리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산재 사고 피해자 가운데 이주 노동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과 비교를 했을 때 산재 사망률이 약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산재 신청 건수도 5년째 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유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건데요? 우선 조금 전 전해드렸던 두 사고의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곡성 같은 경우는 베트남 노동자가 좁은 농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전복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곡성군 동양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노동자가 무단으로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는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지게차를 몰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참고로 이 노동자는 베트남에서 지게차 운전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국내에서의 면허 여부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또 고흥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가 난 곳이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이었습니다. 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닥을 청소하다가 배수를 위해서 전기가 통하는 그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진 순간 감전이 된 건데요. 네. 두 사람 모두 작업 전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 절연 장갑이라던가 방수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사고 당일이 첫 출근이었던 거죠. 아니 안전 교육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환경이나 작업 관리가 허술함을 넘어서 부실하다라는 걸 또 한 번 이제 보여준 건데요. 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바뀌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지게차 학대 사건도 그 단면일 수도 있는데요. 전해드렸죠. 네, 예. 한 노동자를 마치 소유물처럼 다루고 장난이라면서 폭력을 가하는 모습, 특히 현장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고용주들이 어떻게 좀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지 그 이야기를 장영섭 이주 노동자 평등연대 집행위원회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나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너는 외국에서 내가 신청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이 계약 기간 동안에는 너는 나를 떠날 수 없고 근데 일이 힘들다고 감히 사업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해? 에잇 하면서 욕설과 폭언과 폭행 이런 것들이 사업주들의 어떤 횡포들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무엇부터 지금 바꿔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나 이제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시급한 건 예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섭 위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시설, 안전장비 그런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한 사업장에서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에 최소한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야 개별적인 협상권이 생긴다.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안전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들은 특히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산업 안전 교육을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언제 실현될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와중에도 이주 노동자가 내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요. 9251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하도급 계약할 때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 계약서 빼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래서 필요한 게 노란봉투법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 노조나 이런 데서 원청하고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귀범님 안전모 안전화
일주일 넘어야 주고 처음 가면 받았다고 사인하라 하고 중요한 건 하도급 업체들이 임금이나 장비 사용 대금을 안 준다는 거 진짜 미치겠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하도급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초점을 맞춘 건 이주 노동자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이제 외주화도 계속 수직적으로 내려가면서 위험의 이주화? 이주화죠. 네. 이주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주 노동자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비율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농어촌 지역의 영세한 사업장도 그렇죠. 촘촘하게 살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